예, 세상이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탈옥을 대한민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운 것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윤석열 내란 수계를 탈옥시켜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곳곳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또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증거인멸을 얼마나 해대겠습니까? 이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증거인멸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재판부는 윤석열의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즉각 재구속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내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풀어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우정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황당무계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법원은 상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제가 오늘 심우정 검찰의 불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형사소송법 제97조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헌일 수 있습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헌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405조에는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7일 동안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얘기했습니다. 여기 법에 있는데 무슨 위헌입니까? 위헌이라고 나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석과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라고 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박 3일 내로 나가서 상을 치러야 할 때 그때 풀어줬는데 그게 구속집행정지죠. 그때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위헌 판결은 딱 2개에만 났지 구속 취소에는 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다 압니다. 검찰이 다 아는데 아니 이 내용으로 마치 국민에게 이렇게 해서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풀어주게 됐습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칠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해서 우리가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라고 검찰이 거짓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국민 앞에 브리핑하면서 검찰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창수 지검장부터 저희가 탄핵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법에 살아있는데 위헌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위헌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23년 10월에 있었던 김영선 씨가 적은 자술서입니다. 성관위에 보낸 모양이에요. 23년 10월입니다. 이 23년 10월에 가만히 있어보자. 강혜경 씨는 국회에 언제 온 거예요? 작년 국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24년
9월에 왔습니다. 강혜경이 작년 9월에 와서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등등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술서는 23년 10월에 쓰여진 겁니다. 그 자술서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잘 알아서 오세훈 시장의 선출을 전략에 큰 도움을 주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여러 컨설팅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을 연결 지지하게 하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여 당선인에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요 자술서로 다 들어있습니다. 홍준표 얘기, 오세훈 얘기, 김종인 얘기, 이준석 얘기, 윤석열 얘기가 23년 10월에 다 들어있고 이걸 검찰이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잠재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와서 다 공개하게 된 거죠. 이거 잠재운 장본인 검찰, 그리고 이를 지금 누르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간부들 모두 총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하며 김건희 소환을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천개입 당무개입조사본부 양분남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로 인하여 명태균 관련하여 상황 김건희 여사,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오리무중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 압수, 또한 관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됨으로 인하여 힘을 받은 김성은 경호처장이 더욱더 압수수색을 막을 것이 뻔하고 윤석열 피고인과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고검의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의결이 됐지만은 검찰은 어쩌면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근접 경호를 이유로 김성원에 대해서 다시금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빈미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쥐경 부장판사에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시 재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정 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즉시 항고권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것은 일반 항고입니다. 정말로 내란 세력과 공범이 아니라면은 일반 항고라도 하셔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다시금 취소돼서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많은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를 할 게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구속 취소가 인용됐을 때도 즉시 항고권을 포기할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 앞에 지침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공익제보조사본부 송재본 본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공익조사본부 송재봉입니다. 검찰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석방지휘를 해서 내란숙예를 사실상 탈옥시켜 줬습니다. 그것도 검찰의 법기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스스로 이제는 내란 세력과 한몸이자 내란 세력의 최후 방어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공천 개입, 선거 여론 조작, 인사 개입, 각종 이권 개입 등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을 이미 검찰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영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증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란 동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실세 김건희의 국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트리거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태균 특검 수사, 특검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내란 세력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 이상 역사에 또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고 지금 당장 명태균 특검법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조사본부 염태영 본부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했다는 것, 이것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추가로 3번 더 만났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7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과 스피커 통화를 했고 또 차에 동승했던 김태열 씨가 이를 들었다고 했고, 당시 오세훈 시장은 지금 거기 어디냐, 빨리 지금 서울로 올라오셔야지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는 육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같이 검찰 조사를 받은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도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의 통화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세훈 시장과 상황이 판박입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는 9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홍준표 시장을 위해 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박재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친구인 최모 씨,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 공무원으로 채용된 박모 씨, 3명의 인물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표 9번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잠깐 이것 좀 들어줄래요? 예. 먼저 박재기 씨 관련돼서, 박재기 씨는 2011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중소기업 정책 특보, 그리고 2013년 경남도지사의 중소기업 특별보좌관, 2014년 홍준표 시장 캠프 상황실장,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 직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돼서 오랫동안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022년 대구시장 지방선거 때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차명으로 입금한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 여기 보면 3월 2일자 녹취에서는 그래요,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독촉하자 그래요, 입금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입금 약속했고 당일 500만 원 입금되었죠. 그리고 2022년 4월 14일 녹취에도 그 1,000만 원 내가 줄게요, 남은 거 준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입금 못 주고 내일 입금시킬게요. 그리고 4월 20일 1,0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다 확인되고 있죠. 예, 그리고 잠깐만 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예, 최모 씨 얘기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입니다. 2011년 이 최모 씨의 결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이름의 축하 화환도 왔고요. 2021년 2월에는 최모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명태균 씨를 만나서 홍준표의 복당을 부탁하기도 했고, 그 이후 명태균과 같은 아파트 이웃관계 주민이 되면서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위법사항,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들이 강혜경 씨 녹취록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6일자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요. 2022년 3월 21일자 녹취에는 최모 씨가 제가 카톡으로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대구 당원 멤버 보내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그때 당원 명부 유출 건입니다. 56만 8천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최모 씨는 서초구 선거 시의원으로 출마할 때 이때는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모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직접 달아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모 씨는 시의원 공천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명태균 씨는 그 이후에 김영선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1년 근무하게 되고 그 1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2023년 7월에는 대구시 서울협력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2024년 10월 당원 명부 유출 사건 때 결국 사퇴하게 됩니다. 다시 잠깐. 예. 그 여론조사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최모 씨만이 아니라 최모 씨의 그 친구, 이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실제로 내놓은 박재기 씨 말고 또 다른 박 씨가 있는데, 이 박 씨는 최모 씨 동업자입니다. 박모 씨는 대구시장 선거 직후인 7월 12일 대구시 서울협력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 사람 이거 밝혀지면 곧 또 꼬리 자르기 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월 7일 결국 박모 씨는 즉각 대구시에서 사퇴를 한 것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홍준표 시장의 그 정치 방식, 쓸모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꼬리 자르기로 즉각 토사구팽해버리는 것, 이것이 그 홍준표 시장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구시장을 하시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주위에는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듬뿍듬뿍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또 자리를 또 바로 주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자르고 상당히 유능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최모 씨, 박모 씨, 실명이 이미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오늘은 가급적 제가 최모, 박모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 제안드립니다. 공익제보자가 되셔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주시고 양심과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계속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또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저를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셨는데 한번 제대로 밝혀봅시다. 그리고 누가 맞는지 제가 틀렸다면 제가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으면 서울시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대선은 얘기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조상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조작조사본부 우리 이혜원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검찰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지금 어디냐? 빨리 지금 서울로 올라오셔야지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책임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관계를 끊어냈다고 변명했으나 이와는 상반되는 정반대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더불어 명태균 씨는 검찰에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직접 못 주니 김모 회장 씨에게 돈을 빌려가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2월 중순 돈 든 게 얼마인지 아냐, 왜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오냐고 항의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의 궁금한 점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를 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규명이 되고
그런 궁금점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여론기획조사 내지는 조작조사를 하는 기술자로서 어떤 수법을 동원했냐면은 첫 번째, 먼저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을 식별하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먼저 설계를 해봅니다. 두 번째,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유도하는 문항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의도성 설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층 직결 효과를 위해서 후보 지지 문항 앞에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배치해서 보수 정당의 상징적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문항을 설계하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뉘앙스 문항을 포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도를 묻느냐, 그리고 적합도를 묻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력을 묻는 것에 따라서 그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특정 성향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이런 기법들을 동원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층 과표집 이런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표본 및 가중값 부여 왜곡을 통해서 위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수법들이 동원됐는데 대표적으로 유선 RDD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ARS 조사의 경우 RDD 부분이 한 3%에서 5% 이렇게 사이를 하는데 이렇게 그 홍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RDD 여론조사 그 표집 비중을 20% 가까이 증가를 시키는 이런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21년 2월 14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 완료 숫자를 조작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수법,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9.1% 격차가 2.4%의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3월 12일 비공표 여론조사에서는 176명의 응답 완료를 929명까지 늘리는 수법을 통해서 오세훈 47.7%, 안철수 52.3%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51.7%, 안철수 48.3%로 조작을 해서 뒤집어내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미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 미래한국연구소의 공표용 머니투데이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5.4%라는 한참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불과 12일 만인 3월 13일 공표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2주 만에 12일 만에 안철수 후보를 5.4% 앞서는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을 여기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입금을 시킨 그런 내역들입니다. 13차례에 걸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선거 결과가 실제로 이런 명태균 씨의 기획 여론조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 13일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 RDD의 비율이 19%까지 늘어나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0.3% 되는 과표집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3월 13일 여론조사로 오세훈 시장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며 SNS에 홍보까지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라고 인연을 끊었다더니 버젓이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로 홍보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성건 변호사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명태균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며 수사 보고서에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여주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사실상 덮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석방이라는 잘못된 법리 해석에도 항고를 포기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명태균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씨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말을 해왔다는 것이 만철하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숱한 의혹에도 요리조리 기름장어처럼 잘 피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빼박 증거 앞에 기름장어의 수명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정은 내팽개치고 일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혹여나 마음으로 조기 대선을 간보는 헛된 미몽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산당 등 국정개입조사본부 허성무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창원 제2 국가산단에 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창원 제2 국가산단 지정을 예정구역 내에 폐구리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정을 보류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폐구리 광산은 1920년대부터 개발되었고 최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광산이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보완 지시를 하고 보류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정 과정에 불법이 있고 또 불법 투기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의법 조치하면 될 일이고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2국가산단 지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70년 된 법적 관행이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을 위한 특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즉시 항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에만 적용되는 맞춤형 사법 정의인 내란 주범 탈옥 편의를 주도했다고 봅니다. 이제 명태균도 똑같이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윤석열에게 적용한 논리를 명태균에도 똑같이 적용할까요? 검찰이 즉시 항고 없이 받아들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탈옥 편의 제공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과거 창원 지역에서 창원 성산구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고성군수 예비후보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매우 소속감이 강하고 로열티가 강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명태균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됩니다.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는 거부권 시한이 3월 15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들이고 선포할 것을,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루는 것은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상목이 공범이다는 자백 외에 다름이 아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정치자금법 등 법률본부 이성윤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검찰이 죽었습니다. 아주 죽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에 의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이제 회생 불가입니다. 만일 야당 인사에서도 휴일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구속기간을 끌었겠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고작 28시간 뜸들이다가 풀어졌을까요? 지난달 19일에 탈북어민 북송 사건 1심이 선고됐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득달같이 판결 선고 4시간도 안 돼서 항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야당에게는 이렇게 악착 같던 검찰이 윤석열에만 가면 허술해집니다. 꼬투리 잡힐 만한 빌미를 제공해서 윤석열에게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게 해주고 법원이 이를 지적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 취소 결정을 승복하고 윤석열을 풀어줍니다. 검찰에게는 전통적으로 기계적 불복이라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 세력 앞에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번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정치검찰의 의도된 기획 또는 계산된 착오가 아니냐는 말까지 듭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비난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2023년 12월에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2025년 3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김건희를 소환했다거나 윤석열을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석방으로 검찰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검찰, 검찰총장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는 반드시 특검을 받아들여 선포해서 국민들에게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특검법을 공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법률본부 김승훈 본부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인 3월 11일 화요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윤석열 내란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의 사람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한편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특검법을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명태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에 보면 국민의힘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라든가 혹은 명태균 자신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미국 대북 특사로 추천했었다라는 발언,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라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스스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명태균 특검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인 명태균조차도 명태균 특검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3월 11일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공포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며칠 전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이 결국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태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놓고도 은폐 축소해 오다가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과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의 사태를 볼 때 이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 명약관하해 보입니다. 명태균의 변호인은 남상곤 변호사는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사건을 맡기 전인 지난해 11월 4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사실상 덮었다. 그 보고서가 그냥 있었겠나? 당연히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최상목 대행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검찰은 이미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